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뛴 곳은 제주로 5% 넘게 올라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5배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항공 여객 수가 4,98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선은 원화 강세와 유류 할증료 미부과로 승객이 늘었고 국내에서는 제주 노선 수요 증가와 저비용 항공사 운항 확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상자 40여 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를 계기로 대형 차량 운전기사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쉬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등에서 출시돼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스마트폰 속 지도를 따라가면서 포켓몬을 하나씩 잡는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문제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시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포켓몬고의 핵심 기술인 구글 지도를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는 모두 8곳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인데요.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자 지난달 중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뒤에 곧바로 2차 회의를 갖고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8월 25일 이전에 구글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단 안보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 유럽에서 하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하는 이제 그 데이터 주권이랄까요? 구글세 도입 같은 문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장치적으로 좀 제도가 준비된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파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지도 반출 규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구글이 우리나라에 지도 서버를 두지 않으면서 세금은 안 내고 지도 반출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거셉니다. 포켓몬고 열풍을 계기로 새로운 기술이 경제적 이익과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5일입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이 사실을 2주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커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요구한 금액은 30억 원인데 특이한 점은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커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화폐를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일리지나 포인트처럼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거래를 할 때 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환율처럼 이렇게 수시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2009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1비트코인이 1달러였는데요. 지금은 655달러, 그러니까 7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비트코인 거래소나 ATM기를 이용하면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수표 등 기존의 통화는 거래하면 추적이 가능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법적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용되는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전직 교수와 가수, 경찰까지 마약을 밀반입해서 투약하다가 붙잡혔는데 단속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기를 쳐서 뜯어낸 자금을 세탁하는 데 비트코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해킹 범죄, 그동안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주로 당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 심지어는 개인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암호를 걸고 비트코인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신고 건수도 올해 1월에는 159건에서 지난달에는 8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인터넷 보안 수준을 믿고 정보를 넣기가 겁이 날 정도인데요. 비트코인이라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래 수단까지 생기면서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박소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800만 명이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회원의 개인정보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곳은 KB 국민카드와 NH 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등 KT 가입자 1,600만 명 가운데 75%의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다. 이번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이메일이나 웹문서에 악성 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가는 방식은 이미 수차례나 당한 방식입니다. 아직도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것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객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PC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분리해 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만 돼 있는 망 분리 규정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됩니다. 망 분리를 했을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업무가 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을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출 사건이 있고 나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등이 급증하면서 2차 금전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는 기업 보안에 기대기 어려운 실정이라 2차 피해를 막으려면 결국은 개개인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이트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주 바꾸고 검증이 안 된 메일이나 인터넷 주소에서는 내려받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도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하고 오래 쓰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하는 게 낫습니다. 암호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정부 차원에서 악성 해킹을 막는 화이트 해커 양성을 늘리고 기업의 보안 기술 수준을 높이는 대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사건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여름철 간편하게 뿌려서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몸이 아닌 얼굴에 직접 뿌렸다간 호흡기로 들어가서 인체에 해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서 바를 것. 이런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4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했더니 15개 제품에 얼굴 분사 금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요, 약 20cm가량 거리를 두고 얼굴을 비롯한 신체 부위에 분사하라는 종전의 사용법을 여전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의 얼굴 분사 금지 표시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주의 문구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면서도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어서 큰 사랑을 받는 냉면. 그런데 이 냉면 값이 슬금슬금 올라서 서민들이 선뜻 사 먹기에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들이 최근 성수기를 맞아서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가격을 13,000원으로 1,000원가량 인상했는데요. 2011년 초 이 식당들의 냉면 가격이 10,000원 정도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5년 만에 30%가 오른 셈입니다. 냉면을 파는 식당 관계자들은 육수를 내는 데 쓰이는 한우를 비롯해 각종 식자재와 인건비, 임대료 등이 상승해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반면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가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유명 냉면 식당들이 배짱 장사를 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 또 스파게티에 비하면 뭐 그래도 싸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 박람회인 롯데 블랙 슈퍼쇼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롯데백화점은 축구장의 2배 크기인 17,000제곱미터 규모의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360여 개의 브랜드 모두 530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대규모 출장형 할인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6번째로 지난해 7월 행사에서는 나흘 동안 1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LG전자가 1,000만 원대 시그니처 냉장고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차별화된 기술을 담은 융복합 제품으로 시그니처 냉장고에 얼음 정수기를 결합해 공간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제품의 케어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전체 이동통신사 이용자의 무료로 개방된 지 일주일 만에 신규 사용자 43만 명을 모았습니다. 무료 개방 전 T맵을 이용하던 타사 이용자는 하루 2만 명 수준이었지만 무료로 개방된 지난 19일 이후에는 평균 14만 명으로 7배로 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T맵 신규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조사업체 트랙라인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지난 분기보다 2%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포인트 증가한 16.7%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냉장고인 상냉장 하냉동 방식의 프렌치도어 제품군에서 분기 점유율 30.4%로 업계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며 7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어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경기 파주 공장 안에 6세대 중소형 플라스틱, 올레드 그리고 피올레드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기 자본의 15.7%에 해당하는 약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올레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소형 스마트 기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패널로 LCD 패널에 이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힙니다. 특히 P-OLED는 구부리거나 말거나 접는 등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쏙쏙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6시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